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9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2608, 네, 0.62포인트, 약 0.02%, 거의 강보합, 보합이라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좀 LNF랑 또 2차전지 에코프로 BM까지 연일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쇼퀴즈, 고공매도 청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2차전지가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닌 상태에서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좀 그동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세력들이 좀 장난을 쳤던 종목들 계속 한쪽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도 안 되는 것 같고 현대차 그대로 셀트리온, HLB 이슈가 있어도 지금 거의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미 증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낫고요. 보시면 다우 산업지수도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한 3,000은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3,200~300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시장하고 커플링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독일, 유럽도 비슷한 것 같고 쭉 보면서 왜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글로벌 증시도 좀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보시면 2,400개에서 한 100개 정도가 완전 신고가고 나머지 한 1,500개 신저가 그런 상태입니다. 웃기죠.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라는 주식시장도 웃기죠. 보시면 불과 2020년 코로나 딱 시국에 포인트가 4만 포인트인데 40만 포인트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를 넘어섰죠. 그 이전에 비하면 2만 포인트 때 2017년 좀 글로벌 주식시장도 완전히 좀 투기판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도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통화량도 뒤죽박죽이고 뭔가 하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각국에서 변종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보더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임금 지금 최저임금도 지금 변경이 되었죠. 금리도 글로벌 금리가 각양각색입니다. 일본 주시장도 지금 또 특이하고요. 원엔 달러, 그 다음에 원 달러 환율, 그 다음에 엔화와 원화, 지금 환율 변동도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이 어떤 움직임이 예사롭지는 않다. 그냥 과거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아니면 공부했던 대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전혀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도 그렇고요. 우리 예상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겠죠. 이번 여름 8월달 어떨까요? 또 굉장히 더울까요? 아니면 또 지금처럼 굉장히 이렇게 긴 또 장마나 태풍 이런 것들이 또 엄습해 올까요? 우리가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날씨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시장도.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한두 명이 모여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한국인과 외국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시장에서 투자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되겠죠. 일단은 업종별로 쭉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주, 그다음 LG그룹주, SK그룹주. 특별한 동향이 없죠. 최근에 정유, 그리고 지금 반도체와 최근에 삼성전기 SDS가 좀 이상하게 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엊그제도 삼성 SDS도 거의 몇 프로 올랐죠.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좀 보였는데요. 이런 돌발적인 급발진이 좀 나왔고요. 자동차 쪽은 현대차나 기아차도 이제 전기차 쪽으로 자체적으로 또 이제 배터리를 생산해서 만든다고 할 정도로 배터리 시장에 대한 블루오션이 좀 레드오션화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도 지금 이제 롯데 자이언츠 얘기를 하면서 만년 꼴찌던 팀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 혁신을 이루면서 올해 잠깐 1등 한 적이 있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롯데그룹이 어떤 혁신의 바람이 좀 불지 않나. 제3세 이제 신격호 회장의 아들, 그다음에 이제 손자가 이제 나왔는데, 와, 손자가 저 깜짝 딱 사진 보는 순간, 와, 신격호 회장인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이제 약간 우리 보면 김정일, 김정은, 이 지금 김일성 이렇게 보면 김일성 닮았는데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신동빈 회장인데, 이 신동빈 회장이 이제 나오나요? 사진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한번 보시면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우연히 봤는데, 롯데그룹주도 하여튼 변화를 좀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롯데 정밀화학. 롯데도 화학이 좀 과거에는 좀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좀 약하긴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뭔가 그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곤 있는데, 롯데는 아직까지 워낙 안정적인 사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논무원, 이제 롯데 공무원, 얘네들은 철밥통, 껌 팔아서, 과자 팔아서, 음료수 팔아서, 맥주 팔아서, 네, 이렇게 번 돈으로 가지고 이제 뭔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아이템도 또 안정적으로 돈 버는 것만 이제 찾아다닌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바뀌면 좀 새로운 국면이 될 것 같고요. 하나그룹주도 지금 이제 국방산업, 국방 관련된 우주 관련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정부와 좀 커넥션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도 인수하는 거 보았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이 인수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대우조선 쪽에서 이제 국방 쪽으로 이제 수주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부와 지금 보시면 하나그룹주 자체가 시스템, 솔루션, 에어로스페이스도 항공우주, 예, 항공 관련된, 국방 관련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그쪽이고요. 자꾸 이제 국가와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다음 정부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그룹은 뭔가 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이번 정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인터넷 쪽. 은행은 지금 글로벌 은행 자체가 크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바이오 쪽도 이번 정부하고는 좀 뭔가 합이 안 맞는 것 같은, 뭔가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진 않는, 그냥 그걸 늘 울려먹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HLB 무상증자하고 막 그러는데, HLB가 오히려 이제 코스피 이전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변동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엔 코스코 퓨처 막 급등하니까 이제 LNF 쪽이 이게 뭔가 방법이 없나 생각한 거지. 묘안이 코스피 이전하면서 공매도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하는 묘안이 나왔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시장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로봇 쪽도 한번 완전히 광풍이 불었다가 좀 쉬어가고 있죠. 예, 그렇죠. 예. 로봇 부품, 감속기, 제어기, 그다음에 미래컴퍼니 서비스 로봇, AI, 네, 코난 테크놀로지. 전적으로 로봇은 연초에 반짝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수그러 들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2차전지가 거의 압도적으로 전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 시장 중에서 가장 화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아르헨티나 수준. 네. 아르헨티나 주식 시장처럼 2차전지가 투기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나 어쨌든 시나리오대로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대로 뭔가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이때 또한 과거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주식들이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만만치가 않네요. 확실히 2차전지 산업이라는 자체가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차전지에 대해서 전기차 외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그러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주식시장은 거의 10배, 20배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여줄지 한번 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주가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요. 제약주도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정도 수준을 이제 유지하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가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아직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약간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 거예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어제 살짝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일종의 일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아무튼 크게 특이할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냥 시간 내서 전적으로 시장을 한번 둘러보는, 전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좀 정리하는 시간,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